번째로 이제 펫푸드를 창업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조업 설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조업 설립 어떤 걸로 설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사실은 분식점 수준의 창업을 원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메뉴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료 제조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축산 쪽의 사료 제조업, 그거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피스쿨 TV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펫푸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업종들에 대해서 펫푸드 창업이라든지 애견 카페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 좀 순차적으로 법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펫푸드 창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확실히 반려동물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펫푸드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해가지고 나 좀 요리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막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저희 대표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펫푸드를 창업을 하시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제조업 설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조업 설립 어떤 걸로 설립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사실은 분식점 수준의 창업을 원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냥 메뉴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는 사료 제조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축산 쪽의 사료 제조업,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는데, 사료 제조업도 배합사료, 보조사료, 단미사료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건 단미사료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단미사료 종류는 또 35가지예요. 단미사료 종류는 35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35가지 중에 우리가 뭐냐 하면 혼합성 단미사료랑 그다음에 육포류는 요즘에 기타 동물성 단백질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하시게 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각 지역의 축산과에 연락하셔서, 요즘엔 동물보호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연락하셔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사료가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항목을 체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창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순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업을 하실 때 이건 절차예요, 어디까지나. 사실은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창업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업을 해서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이제 요번에는 그냥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제 창업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쓰시려면 이제 공간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공간을 알아보실 때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공간이, 이제 아파트는 주거 용도잖아요. 저희는 근린 생활 용도로,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1종, 2종 나눠지고 그 안에 또 제조업, 사무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간을 좀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제조업 설립을 할 때 거기에 수도시설이나 이런 항목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기 좋은, 그리고 적어도 세면대라도 붙어있는 그런 데를 찾으셔가지고, 그럼 세면대 띄고선 싱크대 붙였다가 원상복귀할 때 다시 세면대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많이 보시고 건물의 용도를 건축과에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축산과에 전화하셔서 이 건물이 진짜 제조업 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앞에 12m 도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제조업 설립이 돼 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꼭 제조업으로 건물의 용도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표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물보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있어요. 관광 특구로 묶여 있어가지고 여긴 제조업 설립이 안 돼,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임차를 했는데 안 돼 라고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건물에 불법 건축물 있으면 안 되고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임대차 계약서 먼저 쓰지 마시고 주소지부터 딴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오케이 받으면 그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알아보시고 인테리어 들어가겠죠. 자, 인테리어 들어갈 때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제조업 설립을 할 때 사업자 등록증 가져와 라고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세무서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제조업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왜냐면 인허가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소매, 뭐 강아지 용품, 강아지 간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제조업 설립이 되면 거기에다가 업데이트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쓰시고 사업자 등록증 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면서 그러면서 성분 검사를 준비를 하시면 시간이 조금 단축이 돼요. 근데 이제 성분 검사는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아직 하지 마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저희가 제조업 설립하는 기간까지는 한 달 반에서 2달 미만으로 하셔야지 이게 이제 월세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성분 검사를 좀 하고 있으신 게 좋고, 그다음에 제조업 신청이 완료가 됐어. 그러면 이거를 또 사업자 등록증에 다시 제조업 추가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성분 검사 했던 거 정리해서 제출해서 제품 등록이 돼야지 그때부터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품 등록하고 그거를 또 제품의 표시, 스티커 붙여가지고 표시하고 이런 순서로 우리가 창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업하실 때는 사실 크기는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한 10평에서 15평 정도? 그래서 창업 비용은 한 2,000에서 3,000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가 이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단 말이죠, 네네, 법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 기준은 이제 담당 공무원분께 연락을 하시게 되시면 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혼합성 단미사료나 기타 동물성 단백질에 필요한 시설 기본만 챙기시면 돼요. 자, 대표적으로 혼합성 단미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장시설 있으시면 되고요. 건조시설, 그 다음에 혼합시설, 뭐 기타시설, 계량시설 요 정도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저장시설, 그러니까 냉동고, 냉장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뭐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건조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시설 기준을 맞춰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시설은 오히려 걱정하실 게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좀 크죠. 비용적인 크게 면에서도 그쵸? 제일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그 시설 기준표에 맞춰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펫푸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게 필요하고 어떠한 순서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일찍 끝났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